어느 날 해질 무렵 어머니와 어린 소년이 오두막 문 앞에 앉아 큰바위 얼굴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큰바위 얼굴은 꽤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높이 솟아 있어서 눈만 들면 햇빛을 받아 밝게 빛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큰바위 얼굴이란 무엇일까?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땅이 있었다. 그 가운데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품을 가진 커다란 계곡이 있었다. 사람들은 가파른 산허리에 울창한 숲속에 통나무 집을 짓고 나무를 베며 살거나 완만한 산등성이 혹은 평탄한 계곡 주변에 집을 짓고 주변에 비옥한 땅을 가꾸며 살았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좋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번화가에 모여들었다. 마을에는 높은 산에서 떨어져 내리는 계곡물을 이용한 방직 공장이 돌아가고 있었다. 이 계곡에 깃들여 사는 사람들은 이렇듯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마을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큰바위 얼굴에 대한 친밀감이었다. 큰바위 얼굴은 마을을 둘러싼 높은 산에 한 자락에 자연이 장난치듯 우연히 만들어낸 암석 덩어리였다. 하지만 적당한 거리에서 보면 그 암석은 놀랍도록 사람의 얼굴과 닮아 있었다. 마치 어떤 거인이 절벽 위에 자신의 얼굴을 조각한 것처럼 말이다. 높이가 30m도 넘는 넓은 이마, 그 아래로 길게 뻗은 코, 곧게 담은 입술. 만일 이 큰바위 얼굴이 말을 한다면 그 소리는 천둥소리처럼 계곡 저 끝에서 다른 한쪽 끝까지 울리고도 남을 것이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 얼굴은 그저 무겁고 커다란 바위 덩어리들을 제멋대로 포갠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발걸음을 점점 뒤로 하면 어느 순간 바위 덩어리는 사람의 얼굴이 되고 멀어질수록 더욱 거룩한 모습이 되었다. 아주 멀리 마을을 벗어난 먼 곳에서 산에 걸친 구름과 안개 사이로 드러난 큰바위 얼굴은 마치 살아있는 듯 신비롭게 보이기까지 했다. 이 마을 어린이들이 큰바위 얼굴을 보면서 자라는 것은 행운이었다. 큰바위 얼굴은 웅장하고 준엄하면서도 부드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온 인류를 사랑으로 감싸 안을 것 같은 그 표정은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위안이 되었다. 그래서 어른들은 마을을 내려다보는 그 인자한 큰바위 얼굴 덕분에 땅이 기름지다고 말하곤 했다.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한 어린 소년과 어머니가 큰바위 얼굴을 쳐다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소년의 이름은 어니스트였다. 어머니, 큰바위 얼굴이 말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렇게 얼굴이 친절해 보이니 목소리도 틀림없이 좋겠지요? 소년이 말하는 동안 큰바위 얼굴은 소년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저런 얼굴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저는 금세 그 사람이 좋아질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의 예언이 맞다면 우린 언젠가는 저 큰바위 얼굴과 똑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정말요? 어떤 예언인데요? 이야기 좀 해주세요. 소년이 어머니를 졸랐다. 그래서 어머니는 소년보다도 더 어렸을 때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이야기는 먼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거란다. 하지만 옛날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야. 원래 이 계곡에 깃들여 살던 인디언 부족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온 것인데 인디언은 이 이야기를 그들의 조상에게서 들었고 그 조상들은 산골짜기를 흐르는 시냇물과 저 산꼭대기를 어루만지는 바람에게서 들었다고 해. 바람과 시냇물이 한 이야기는 언젠가 이 마을에 위대한 인물로 자랄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는 거야. 그 아기는 자라면서 점점 큰바위 얼굴과 똑같은 얼굴이 될 거래.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인물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지.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저 허황된 옛날 이야기일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 하지만 아직도 마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예언이 언젠가는 실현될 거라고 믿고 있단다. 어머니, 저도 어서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요. 아이가 손뼉을 치며 외쳤다. 그러자 어머니는 아들의 소중한 꿈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아마도 너는 그렇게 될 거야. 소녀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절대로 잊지 않았다. 그리고 큰바위 얼굴을 볼 때마다 그 예언을 생각했다. 소녀는 그 오두막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언제나 어머니의 말씀을 잘 따르고 어머니의 일은 무엇이든 고사리처럼 작은 손으로 도왔다. 소녀는 행복했지만 가끔은 말없이 홀로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소녀는 겸손하고도 말없는 아이로 자라났다. 밭에서 일하느라 시커멓게 탔지만 소년의 얼굴은 유명한 학교에서 공부하는 소년들보다도 더 총명해 보였다. 하지만 소년에게는 그를 가르치고 이끌어줄 스승이 없었다. 스승이 있다면 그것은 큰바위 얼굴뿐이었다. 어니스는 하루 일을 마치면 몇 시간이고 그 바위를 쳐다보며 시간을 보냈다. 큰바위 얼굴은 어니스트를 말없이 격려하고 친절한 미소를 보내주었다. 혼자만의 생각이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믿음이 깊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소녀는 그렇게 믿고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소문이 돌았다. 큰바위 얼굴과 똑같이 생긴 위대한 인물이 드디어 나타났다는 것이었다. 한 젊은이가 몇 해 전 마을을 떠나 머나먼 항구로 가서 돈을 벌어서는 가게를 차렸는데 빈틈없고 눈치가 빠른 데다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운수라는 것도 좋아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커다란 배도 여러 척 갖고 있어 모피, 사금, 상아, 아름다운 비단 등 돈이 되는 것을 수입해서 팔아 더욱 큰 부자가 되었다. 아니 손에 닿은 것은 무엇이든 금으로 만들어버리는 미다스의 손처럼 그가 취급한 것은 무엇이든 그에게 부를 안겨다 주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그를 게더골드라고 불렀다. 돈이 너무 많아 며칠 밤을 새도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 계산하지 못한다는 그도 나이를 먹자 떠나온 고향 마을이 마음속에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 여생을 마칠 결심을 했다. 그래서 목수들을 먼저 보내 자신의 아버지가 살던 오래된 집을 헐고 마술이라도 쓰듯 그 자리에 궁전처럼 멋진 저택을 세웠다. 그가 마을에 오기도 전에 사람들 사이에는 게더골드가 큰바위 얼굴을 닮은 예언 속의 사람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다. 그의 저택을 본 사람들은 누구나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이토록 훌륭한 집을 지을 만한 사람이라면 큰바위 얼굴처럼 통이 크고 멋진 사람이 틀림없다고 믿었다. 대리석으로 겉을 꾸민 그의 집은 방마다 번쩍거리는 황금으로 장식되어 있어 방에 들어서는 누구라도 눈이 부셔서 눈을 감지 않고는 베길 수 없다는 말도 떠돌았다. 게더골드가 그 집으로 이사 오기로 한 날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보러 마을 큰 길로 모여들었다. 어니스트도 예언 속의 인물을 본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다. 막대한 재산을 가진 그가 큰바위 얼굴의 미소처럼 넉넉하고 인자하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 거라 기대했다. 어니스트는 계곡 위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의 생각이 맞는지 물었다. 큰바위 얼굴은 멀리서 어니스트의 마음속 물음에 미소로 답할 뿐이었다. 그때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마차바퀴 구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을 사람들이 외쳤다. 그가 온다. 위대한 게더골드 씨가 온다. 네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길모퉁이를 힘차게 돌며 나타났다. 마차 밖으로 반쯤 몸을 내민 노인의 얼굴이 보였다. 미다스의 손이 닿은 것처럼 누리끼리한 얼굴이었다. 이마는 좁고 작고 매서운 눈매에는 주름이 자글거렸으며 가느다란 입술은 꼭 다물려 있었다.
큰바위 얼굴이랑 똑같아.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니스트는 어리둥절했다. 옛날 사람들의 예언이 꼭 들어맞았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외쳤다. 때마침 개더골들을 보러 다른 동네에서 몰려온 거지 몇 명이 주위에 서 있었다. 늙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인 그 거지들은 마차가 지나갈 때 구슬픈 목소리로 구걸했다. 그러자 황금을 긁어모은 갈퀴 같은 누런 손이 마차 밖으로 나오더니 땅바닥에 겨우 동전 몇 개를 떨어뜨렸다. 어니스는 게더골드의 매섭고 더러운 얼굴을 보고 슬프게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큰바위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석양을 받아 맑고 밝게 빛나는 그 얼굴은 다시 어니스의 마음을 희망으로 채워주었다. 그 얼굴은 인자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온다. 걱정 마라, 어니스트. 그 사람은 꼭 올 것이다. 세월이 흘러 어니스는 청년이 되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일이 없는 평범한 젊은이였다. 그도 그럴 것이 특별할 것도 없이 매일매일 똑같은 힘든 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남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는 일을 모두 끝낸 후 홀로 앉아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명상에 잠긴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이 맡은 일을 어김없이 마친 후에 하는 것이었고 어니스트가 워낙 부지런하고 친절한 데다 이웃에게 잘했기 때문에 아무도 뭐라고 하지는 않았다. 사람들은 큰바위 얼굴이 이 청년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큰바위 얼굴에 온화하고 신비한 미소를 보면서 청년은 책에서도 읽을 수 없는 지혜와 진리를 찾아내고 혼자 명상하고 반성했다. 오랜 세월 그러는 동안 내면은 조금씩 깊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것보다 사람들과 접하면서 얻는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었다. 그러면서 청년은 여전히 큰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인물이 언제 나타날까 기다렸다. 처음 어머니에게서 큰바위 얼굴에 대한 예언을 들었던 어린 시절만큼이나 그는 아직도 깨끗한 영혼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즈음 게더골드가 죽었다. 이상하게도 영원할 것 같던 그의 재산은 그가 죽을 무렵에는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가 죽으며 남긴 거라고는 그의 우글쭈글하고 누런 가죽으로 덮인 해골밖에 없었다. 게더골드의 황금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그가 산등성이의 큰바위 얼굴과는 전혀 닮지 않았다는 점을 깨달았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존경하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까맣게 잊혀져 버렸다. 그로부터 얼마 후 그 마을 출신인 어느 나이 많은 노장군이 마을로 돌아온다는 소문이 돌았다. 사람들은 그 장군이 큰바위 얼굴을 닮은 인물이 아닐까 생각했다. 군인이 되기 위해 마을을 떠난 후 수많은 전투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려서 유명한 장군이 된 그 사람은 나이가 들자 귓속을 울리는 총소리와 북소리, 나팔소리에 진력이 나서 은퇴해 마을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그를 올드블러드 앤 썬더라고 불렀다. 그의 어릴 적 친구들은 장군의 어린 시절 모습도 큰바위 얼굴을 닮았으나 그때는 깨닫지 못했노라 말했고 전쟁터에서 그를 본 적이 있는 어떤 사람은 그가 큰바위 얼굴과 한치도 다름없이 똑같다고 주장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흥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노장군의 얼굴을 미리 보기 위해 몇 년 동안 쳐다볼 생각도 하지 않았던 큰바위 얼굴을 다시 보기 시작했고 장군을 환영하기 위해 성대한 축제를 열기로 했다. 축제날 어니스트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마을 앞 광장으로 갔다. 식이 시작되자 마을의 촌장은 장군을 환영하는 인사말을 했고 뒤이어 목사는 장군의 업적을 칭송하는 연설을 늘어놓았다. 사람들은 그 다음에 나올 노장군을 가까이서 보고 그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연단 앞으로 몰려갔다.
그러자 장군이 데려온 군인들이 총검을 절그럭거리며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밀어냈다. 겸손한 어니스트는 뒤로 멀찍이 물러나서 장군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그는 높이 솟은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았다. 큰바위 얼굴은 언제나처럼 인자하고 성실한 얼굴로 오랜 친구를 위안하는 듯한 따뜻한 미소를 보냈다. 그때 큰바위 얼굴과 장군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보던 앞줄에 선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했다. 거울에 비춘 듯이 똑같다. 영락없이 저 얼굴이야. 다른 한 사람이 펄쩍 뛰면서 놀라 외쳤다. 아, 머리카락 한 올까지 똑같아. 그러자 몇 명이 감격해서 고함을 질러댔고 그 소리가 군중 속으로 퍼져나가더니 수천 명이 한 목소리로 감탄하며 외쳤다. 똑같아, 똑같아. 예언이 실현되었다. 장군님 만세. 고함 소리는 온 마을을 천둥치듯 울렸다. 어니스트는 노장군이 오랫동안 전장을 누빈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고 마을을 위해 선행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천둥 같은 고함 소리를 듣자 혹시 그가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검과 총으로 성공한 자일 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장군이다, 장군이다. 드디어 노장군이 박수갈채를 받으며 연단에 올랐다. 쉿 조용히 해. 장군님이 연설을 하신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자 사람들은 곧 조용해졌다. 그의 머리 위에는 월계수로 장식한 아치가 세워져 있었고 색색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다. 그 뒤 멀리로는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는 큰바위 얼굴이 보였다. 사람들이 외쳐대듯이 정말로 노장군과 큰바위 얼굴이 똑같을까? 슬프게도 어니스트는 닮은 점을 찾을 수 없었다. 장군의 얼굴에는 수많은 격전을 치른 무사답게 잔인하고도 강한 힘, 굳은 의지력이 배어나왔다. 하지만 큰바위 얼굴이 가진 선량하고 따사로운 느낌은 찾을 수 없었다. 큰바위 얼굴은 강인하면서도 한없이 부드러운 얼굴이었던 것이다. 저 사람은 예언 속의 인물이 아니야. 군중 속을 빠져나오면서 어니스트가 중얼거렸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한단 말인가. 그러고는 한숨을 쉬었다. 그 후 몇 년이 조용하고 빠르게 흘러갔다. 어니스트는 이제 중년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양식을 벌기 위해 일하는 소박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미미하나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해졌다. 사람들은 그가 자애롭고 이웃의 축복을 베푸는 사람, 언제나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믿었다. 사람들은 그가 하는 자그마한 말에도 귀를 기울였고 그의 설교를 듣고 싶어 했다. 그가 조금씩 이웃에게 전해주는 말에는 맑고 순박한 사상이 담겨 있었다. 그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조용히 흘러들어가 깊은 감명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비범하다거나 자신들과는 다른 위대한 사람이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았다. 어니스트 자신도 물론이었다. 사람들은 이제 올드블러드 앤드 썬더 장군의 잔인한 얼굴이 큰바위 얼굴과는 전혀 딴판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어느 저명한 정치가의 얼굴이 큰바위 얼굴과 매우 똑같다는 기사가 신문에 실렸다. 그 정치가도 게도골드나 올드블러드 앤드 썬더처럼 이 마을 출신이었다. 올드스톤이 휘즈라고 불리는 그는 부자의 재산이나 장군의 총칼 대신 오로지 혀 하나만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 혀 하나가 다른 두 가지를 합한 것보다 더 힘이 셌다. 대단한 옹병가인 그가 하는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그의 의견에 동조하게 되었다. 그의 혀는 마법을 부리기라도 하듯이 그른 것도 옳게, 옳은 것도 그르게 들리게 했다. 어떤 때는 천둥처럼 으르렁거리고 어떤 때는 새처럼 달콤하게 지저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잔잔하게 가라앉히기도 했다. 그는 실로 놀라운 인물이었다. 그의 혀는 자신의 뜻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의 명성은 온 나라를 휩쓸었다.
사람들은 그를 대통령으로 추대하려 했다. 그가 유명해지기 시작하자 그를 숭배하는 이 마을 사람들은 그의 얼굴이 놀랍도록 큰바위 얼굴과 닮은 것을 깨달았다. 그는 대통령에 출마하려고 준비하는 동안 자신의 고향인 이 마을을 방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마을은 특별히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곳은 아니었기에 그는 그저 마을 사람들과 악수나 할 겸해서 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흥분의 도가니에 휩싸였다. 그래서 기마대로 그를 영접하고 성대한 환영회를 개최하기에 분주했다. 그가 오는 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를 제쳐두고 그를 보려고 큰 길로 나왔다. 그 속에는 물론 어니스트도 있었다. 드디어 기마대가 그를 영접하러 주 경계를 향해 출발했다. 악대는 그동안 웅장한 음악을 연이어서 연주했다. 드디어 올드스토니 휘즈가 기마대를 앞세우고 도착했다. 기마대는 말굽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앞장섰다. 기수들은 색색의 커다란 깃발을 들고 있었는데 그 깃발에는 정치가의 얼굴과 큰바위 얼굴이 마치 형제나 되는 듯이 나란히 그려져 있었다. 기마대 뒤로 4마리의 흰 말이 끄는 사륜마차가 왔다.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일 수 있게 마차에는 천장이 없었다. 왔다. 어니스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외쳤다. 똑같다. 큰바위 얼굴과 얼굴이 똑같다. 사람들은 흥분해서 외쳤다. 어니스트는 까치발을 하고 마차를 보았다. 올드스토니 휘즈가 마차에 앉은 채로 모자를 벗어들고 사람들에게 흔들어 보였다. 큰바위 얼굴이 마침내 제 짝을 찾았지 않은가. 옆에 서 있던 이웃 사람이 어니스트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말했다. 어니스트가 언뜻 보기에도 올드스토니 휘즈의 얼굴은 큰바위 얼굴과 비슷해 보였다. 넓은 이마와 당당하고 힘있는 표정이 그러했던 것이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숭고하거나 웅대한 느낌, 커다란 암석에 불과한 큰바위 얼굴을 영혼이 깃든 듯이 보이게 하는 신비함은 없었다. 올드스토니 휘즈에게 원래부터 없었든가 아니면 언젠가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늙은 정치가의 눈 깊숙한 곳에는 모든 것에 흥미를 잃은 듯한 우울과 피곤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웃 사람은 여전히 어니스를 팔꿈치로 찌르며 동의를 구했다. 어떤가? 이번에는 진짜 큰바위 얼굴의 인물이 나타난 거지? 안 그런가? 정말 똑같지 않나? 어니스트가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조금도 닮지 않았소. 그래? 그렇다면 저 큰바위 얼굴에겐 안 된 일이군. 그 사람은 이렇게 비꼬고는 다시 사륜마차 쪽을 향해 환호성을 질렀다. 어니스트는 낙심한 채 쓸쓸히 몸을 돌렸다. 충분히 큰바위 얼굴을 닮은 인물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포기한 듯이 느껴져 그 아쉬움이 더욱 컸다. 그의 옆으로 사륜마차가 뽀얀 먼지를 남기면서 지나갔다. 먼지가 가라앉자 그 뒤로 큰바위 얼굴에 장엄한 모습이 나타났다. 큰바위 얼굴은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보라 어니스트야. 나는 여기 있도다. 큰바위 얼굴의 목소리가 어니스트의 가슴을 울렸다. 나는 너보다도 더 오래 기다려왔다. 하지만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믿어라. 그는 꼭 올 것이다.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갔다. 어니스트의 머리에는 어느덧 하얗게 서리가 내렸다. 얼굴에는 깊은 고랑 같은 주름이 패였다. 하지만 그가 헛되이 나이만 먹은 것은 아니었다. 그에게서는 세월의 흔적만큼 지혜와 신중함, 자애로움이 함께 흘러나왔다. 어니스는 더 이상 이름 없는 노인이 아니었다. 그가 바라지도 추구하지도 않았지만 그는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대학 교수, 대도시의 지식인들,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니스트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다. 어느 계곡의 작은 마을에 누구보다도 고매하고 깊은 사상을 가진 순박한 농부가 산다는 소문은 나라 밖에까지 퍼져갔다. 어니스트는
찾아온 사람들을 한결같이 친절하고 성실하게 맞았다. 어니스트가 방문객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의 얼굴은 세상을 비추는 저녁 햇살처럼 은은하게 빛났다. 이야기를 나누는 방문객은 그 따뜻한 기운에 힘을 얻고 어니스트의 깊고 현명한 말을 마음에 새기면서 돌아갔다. 그러다가 우연히 큰바위 얼굴을 보면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라고 느끼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어니스트가 늙어가는 동안 한 사람의 시인이 나타났다. 그도 이 마을 출신으로 고향을 떠나 대도시에서 살았으나 자신이 떠나온 계곡의 산과 물을 그리워하며 주옥 같은 시를 쓰고 있었다. 그의 시 가운데 큰바위 얼굴을 찬양한 것도 있었는데 그 시는 마치 큰바위 얼굴 자신이 쓴 듯 장엄하고 아름다웠다. 그 시인의 시에는 산을 노래하면 그 산이 더욱 빛나고 강을 노래하면 그 강이 더욱 아름답게 보이는 놀라운 힘이 있었다. 그가 세상을 축복하면 세상은 더욱 살만한 곳처럼 느껴졌다. 세상을 창조한 조물주가 자신이 창조한 것을 마지막으로 손질하게 하려고 그를 보낸 듯 그를 통해 세상은 한층 더 새로워졌다. 마침내 어니스트도 이 시인의 시들을 읽었다. 그는 하루의 일을 끝낸 뒤 오두막집 문 앞에 놓인 긴 의자에 앉아 시를 읽곤 했다. 그 자리는 어니스트가 오래전부터 큰바위 얼굴을 보며 명상에 잠기던 곳이었다. 그는 시인의 시를 읽고는 전율하며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았다. 오, 위대한 친구여. 이 사람이야말로 당신을 닮은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닙니까? 큰바위 얼굴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한편 시인도 어니스트의 명성을 들었다. 그는 가르치는 사람 없이도 저절로 지혜를 깨우친 소박한 농부를 만나고 싶었다. 어느 여름날 시인은 어니스트를 만나러 마을 기차역에서 내렸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물어서 그의 오두막에 도착했다. 오두막 앞에는 마침 어니스트가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는 책을 읽다가 가끔 눈을 들어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고 다시 책으로 눈을 던지곤 했다. 안녕하십니까? 저 이곳에서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요? 시인이 공손히 물었다. 그러십시오. 내 생전 큰바위 얼굴이 저토록 다정한 얼굴로 손님을 맞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어니스트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둘은 나란히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인은 지금까지 내노라 하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과 대화한 적이 많았지만 이처럼 위대한 진실을 소박하고 친숙하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어니스트의 말은 영혼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처럼 진실되고 자유로웠다. 한편 어니스트도 시인처럼 주변을 쾌활하고 생기 있게 만드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다. 시인과 말을 나누는 동안 오두막 주변은 생명력이 가득 차 아름답게 변하는 듯했다. 어니스트는 감탄스러워 이렇게 물었다. 이토록 비범한 재능을 가지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시인은 어니스트가 읽던 책을 가리키면서 대답했다. 저는 그 책을 쓴 사람입니다. 어니스트는 열심히 시인의 얼굴을 살피다가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다시 시인의 얼굴을 보았다. 다음 순간 어니스트의 얼굴에는 실망의 빛이 역력했다. 어니스트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고개를 떨궜다. 왜 그러십니까? 뭔가 언짢은 일이라도 있습니까? 시인이 물었다. 그러자 어니스트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저는 일생 동안 큰바위 얼굴과 닮은 얼굴을 가진 인물이 나타나길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당신이 쓴 시들을 읽으면서 이 시를 쓴 사람이야말로 큰바위 얼굴에 예언에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인이 씁쓸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당신은 제가 큰바위 얼굴과 닮았을 거라고 기대하셨군요.
저는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아닙니다. 게더골드나 올드 블러드 앤드 썬더, 그리고 올드 스토니 휘즈와 마찬가지로 부족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끄럽고 슬픈 일이지만 저는 큰바위 얼굴을 닮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당신이 쓴 시에는 신성함이 담겨 있는데 말입니다. 어니스트가 안타깝게 말했다. 제 시에는 천상의 노래 같은 신성한 메아리가 조금 담겨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시와 제 생활을 완전하게 일치시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커다란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시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꿈에 불과했지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선택한 여전히 더럽고 추한 세계를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머리는 천상에 두었지만 발은 더러운 진흙탕을 밟고 있는 꼴이었죠. 그럼으로써 저는 제 시를 배반하고 저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저 큰바위 얼굴에 장엄하고 진실된 얼굴을 닮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어니스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해가 뉘엿뉘엿해지자 어니스는 여느 때처럼 마을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러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다. 동네 사람들이 마련한 강연장을 향해 시인과 어니스트는 서로 팔짱을 끼고 걸어갔다. 강연장은 나지막한 산이 둘러싸고 있는 숲속의 아늑한 공터였다. 마을 사람들은 편하게 서로 두런두런 인사를 건네며 어니스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니스트가 평소에 연단으로 사용하는 작은 구루터기에 올라서서 다정한 미소를 띠고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사람들은 서거나 앉거나 혹은 풀밭에 드러누운 채 어니스트를 바라보았다. 저녁해가 사람들 위로 하루의 가장 아름다운 빛인 황급빛 햇살을 보내고 있었다. 저 멀리 인자하고 장엄한 큰바위 얼굴도 햇빛에 빛나고 있었다. 어니스는 자신이 가진 소박하고 깊은 사상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의 말은 그의 사상과 일치하여 힘이 있었다. 또 그 사상은 깊이가 있었다. 그것은 옹골찬 뼈대가 서 있고 그 위에 살이 붙은 그 속으로 피가 흐르는 생명의 말이었다. 시인은 촉촉하게 눈물 어린 눈으로 어니스를 올려다보았다. 어니스트의 온화하고 사려 깊은 표정, 이마를 덮은 백발, 세상을 감싸 안은 듯한 자애로운 미소는 그를 이 세상에 그 어느 현자보다도 더 위대하고 숭고해 보이도록 했다. 어니스트는 말하는 중간중간 마음에 떠오르는 위대한 생각에 빠져들어 몇 초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마다 그의 얼굴은 신비로워 보였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니스트의 얼굴은 그가 생각하는 것과 말하려는 것이 딱 일치하는 듯 장엄하고도 환희에 가득 차 보였다. 그 순간 시인의 눈에 저 멀리 황금빛에 물든 큰바위 얼굴이 보였다. 큰바위 얼굴 위에 흰 구름이 머물고 있어서 사람의 백발과 비슷해 보였다. 따뜻하고 환하게 빛나는 저녁 햇살 속에서 큰바위 얼굴은 자유롭고 장엄하며 신비롭고 환희에 가득 차 있었다. 그 얼굴은 어니스트의 얼굴과 똑같았다. 시인은 충동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외쳤다. 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어니스트 씨의 얼굴이 큰바위 얼굴과 똑같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어니스트의 얼굴과 큰바위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러고는 시인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예언은 실현되었다. 어니스트가 바로 큰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어니스트는 자신이 하려던 말을 침착하게 다 끝내고 시인의 팔을 잡고는 다시 그의 집으로 천천히 돌아갔다. 여전히 큰바위 얼굴을 닮은 자신보다 더 현명하고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길 바라면서 말이다.